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대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을 시세가 반응 없는 건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회사는 사실 굳이 주가를 신경 써줘도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두 번째, 과거에는 이 종목이 이제 구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구리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빌빌대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 부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뭘 파는 회사이냐 이거 먼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죠? 여기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게 황동봉,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어떤 봉 형태의 철강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수출도 잘하고 내수도 잘하고 그냥저냥 회사는 돈은 잘 벌어와요. 왜냐? 이 구리라는 거 자체가,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단순 원자재를 사와가지고 가공을 해요. 살짝 가공해서 다시 역수출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컸던 산업이 뭐죠? 조선기자재, 철강, 자동차 이쪽 산업이 계속해서 컸죠. 그러면서 구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특성을 제외하고도 산업 전반적으로 엄청 넓게 쓰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전선에도 그 안에 구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제품들에도 구리는 거의 산업 전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철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혼합물로 만들 때 철강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닥터 쿠퍼라는 별명도 붙어 있죠. 경기가 얼마나 침체했는지는 이 구리 가격의 변동, 구리의 소모 속도를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철강 산업이 좀 많이 꽃을 피워놨기 때문에 어디든 다 쓰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좀 있어요. 여기는 중견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출액을 보세요. 한 분기 매출입니다. 한 분기 매출이 3,481억 원이에요. 보통 이 정도 매출 되는데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매출액이 크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다행히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요번 분기에 흑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 이유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구리 가격이 그냥 올랐습니다. 그렇고 소모가 되는 좀 사이클이 빨라졌습니다. 뭐 AI 관련해 가지고 전선도 많이 깔리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 수주도 많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저도 이 내용을 조사를 하게 되면서 워낙 구리가 산업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확실히 요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넘어가서 보면은, 구리 가격의 변동 내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걸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1, 2, 3, 4분기 이거를 우리나라를 4등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분기는 1, 2, 3월이 될 것이고, 2분기는 어떻게 되죠? 4, 5, 6월이죠. 근데 이제 구리 가격의 추이를 잘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1분기에 해당하는 1, 2, 3월 달의 구리 가격, 이게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면은 생각을 다시 바꿔가지고 2분기에는 이거를, 구리 가격이 여기 보시면 피크를 찍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또 내려왔잖아. 그래 다시 내려온 상황이 1분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 그러면은 올해 올라갔던 폼도 있으니까 요거 실적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여러분들 원자재라는 게 앞서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듯 가격의 변동폭이 이래요. 뭐 들쭉날쭉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구리를 얘네 걸 사올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원자재를 사오는 입장에서도 야, 우리 변동폭이 크니까 몇 달 정도는 평균적으로 이 가격으로만 하자 라고 하고 그 재고가 소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서 이제 제가 실적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가 수출하고 내수가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계속해서 변동했던 게 뭡니까? 환율이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를 지금 우리는 사실 앉아가지고, 그 산업 전반적으로 그 구리 가격의 침체가 계속 다가오니까, 그냥 단순하게 경기 침체에 들었으니까 매출 안 나오겠다라고 하기에는 이 구리의 변동폭이 꽤 많아요. 실제로 대창이 회사가 5월 20일 날 모든
를 탁 해가지고 어음도 싹 다 박아놨으면 이거 매출로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기다 이제 매출이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그게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이제 시세 변동이 좀 많은 애들이 이구산업이에요. 이구산업. 우리나라에서 그냥 인식이 그래요. 고려제강을 했을 때 투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고려안했다가 안 하잖아요. 그 막 대형주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스몰캡으로 가는 건데 보통 이제 구리가 테마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구산업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추세를 보면은 스팸 관여과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끔 문자 받아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상한가 정보 알려드립니다. 뭐 이구산업, 뭐 한미반도체, 뭐 신라젠, 뭐 이렇게 써놓고 해가지고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리딩방 애들이 그 자기 주식 팔아먹고 그 회원비 받아먹으려 하고 뻥치는 거거든요. 그런 게 평균보다 많이 들어올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세 변동이 꽤 평균치보다 많이 나왔을 때 그간의 주가의 변동 흐름보다, 그게 이제 스팸 과다 관여라고 해서 코스콤에서 지정을 합니다. 공시로 탁 띄워줘요. 금감원에서 이제 띄운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요, 여러분들. 한국거래소에서.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거 공시가 올라온 게 5월 16일이고 이거 피크 쳤던 게 5월 22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3거래일 만에 푹 떨어졌죠. 그만큼 사실 구리 관련주는 테마주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구리 가격에 대해서 변동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면 구리 선물을 그냥 사면 되는 건데 우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단기간에 시세 차익이 내고 싶은 게 사실 첫 번째 목표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것도 대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메리트를 갖고 투자하진 않고 가격 변동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기대를 해야 되냐면은 세력이 내가 지금 이 현재의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대창이라는 주식으로 이구산업이라는 그 대장주가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창이라는 애로 뉴스 하나 없는 상황에서 단순 구리 하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세력이 이제 주가를 그 펌핑 시킬 때 30억을 갖고 있는 세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만큼 더 자극적으로 붙고 사람들이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붙느냐 이거를 판단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애매하단 말이죠. 왜 지금 잘 가는 거 많잖아요. 바이오 잘 가고 있지, 화장품 잘 가지, 조선기자재들 원전 매일매일 신고가 달성해갖고 계속해서 날라다니지. 사실 그런 데다가 걔네들도 이제 투자를 하고 싶지.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평균적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또 철강이래. 그 구리 가격이 이제 그나마 좀 탄력을 받으려면은 사실 중국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미울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많은 소비를 해주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관세가 어마무시하게 맞고 있어요. 이게 2024년도 4월 달에 바이든 정부에서 태양광, 철강 이쪽 뭐 다 통합해가지고 그 외 부분들 뭐 생물보안법 해가지고 바이오도 죽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을 그냥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얘네가 이제 워낙 규모의 경제를 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철강, 태양광 지금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제목 보이시죠? 트럼프 재집권 했을 때 60% 관세 부과 시 경제 성장률 반토막. 사실 60%는 그냥 팔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지금 가장 센 법안이 슈퍼 300일소가 태양광 패널에 하는 건데 철강이랑 그게 3배예요, 3배. 과거 관세 대비했을 때 3배. 근데 60%면은 몇 배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사실 그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원래 트럼프가 좀 질리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이걸로 100% 딜을 쳐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회유를 시킬 겁니다. 아무튼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 뉴스를 보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투자 심리는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당연한 말이죠, 뭐.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분이 지금 누구냐면은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님이신데 아들 두 분이 있어요. 아들 두 분. 대창의 지배회사 서원 대창 위에 그러니까 여기 대창이 여기 있으면 여기 서원이 이렇게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 대주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회사를 해놓는 이유가 뭐냐? 승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계? 근데 이 두 사람의 지분이 7.16, 6.54를 서원이 갖고 있어요. 서원은 이 사람 회사인데 서원 밑에 대창이 있다는 말이죠. 한 번 몇 번 더 증여를 해야 됩니다. 7.16, 6.57%로는
회사의 특수관계인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스탁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환 뭐 CB나 BW 이런 거, 뭐 전환 사채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7.16%로는 회사를 증여받기가 꽤 어려울 거예요. 뭐 지배사를 싹 다 없애버려가지고 증발시켜가지고 이번에 뭐 두산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너무 비약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운영할 생각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라면 진즉에 했어요, 진즉에. 그리고 이분이 평균적으로 회사들의 오너들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뭐 어디 진짜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라면은 갑작스럽게 회사가 증여의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증여를 받는 거잖아요.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누군가 상속을 A 씨한테 받았어요. 우리 대창을 예로 들면은 대창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거 상속세라고 하잖아요. 증여세. 우리나라가 이제 30억에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특수관계인 경우는 또 다른 세법이 있겠지만 그건 너무 딥하니까 앞 뒤로 두 달의 평균치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은 증여를 받을 때 주가를 띄우겠습니까? 당연히 안 띄우죠. 세금 나가니까 당연히 안 띄우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구리 가격의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공급 계약에 대한 뭐 내용 언론에 노출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뭐 기대하기에는 올해가 지나도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올해가 지나도 불투명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내용들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말하는 거고 정리를 좀 하자면은 투자자들마다 왜 주가가 움직이는지 왜 안 움직이는지 뭐에 영향을 받는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걸 가장 이제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두 가지 상속 그리고 구리 가격의 변동 이것도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정리하자면은 지금 당장 이 대창이라는 기업의 모멘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 막 날라다니고 신고가 갱신을 할 때 내 종목만 안 가면 당연히 힘들어서 결국에는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통상 1년이 넘어가게 되면 포기를 합니다. 그 1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서 아니면 유지가 될까요? 안 돼요, 보통. 대부분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면서 투자했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기대가 될 만한 뭔가 힘이 될 만한 소식이 있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봬요.